마침 길을 떠나가네. 매일 더 멀리 나가네. 산티아고 목소리 따라 콤포스텔라로 걸어가네. 울트레이야 울트레이야 에소세야 데우스 아디우마노스 태지의 길 믿음의 길 천년 고도 순례의 길 샤르마뉴 은하수길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울트레이야 울트레이야 에소세야 데우스 아디우마노스 피스테라노를 향해서 편치 않는 미소 지으며 산티아고 우리 기다리네. 두 팔 벌려 맞이하네. 울트레이야 울트레이야 에소세야 데우스 아디우마노스 울트레이야 울트레이야 에소세야 데우스 아디우마노스. 예, 감사합니다. 사실 뭐 저는 이 자리에 설 입장이 아닌데 이사 온 지도 2015년도에 이사를 온 것 같아요. 중랑구로요. 이제 한 8년 정도 됐고 말과 아이들하고 접한 거는 그 책방에서 녹화했던 것이 작년 말인가요? 9월. 그때 우연하게 이제 그 책방에 들어갔다가 뭐 녹화한다고 그래갖고 얼떨결에 앉아가갖고 제가 토론도 뭐 토론이 아니라 대담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게 인연이 돼서 올 제가 찾아봤더니만 1월 초더라고요. 1월 초에 처음 여기 방문을 해가지고 또 우리 여기 국장님하고 대표님하고 갈매책방 그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처음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1월 달부터 행사할 때마다 많이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의미는 제가 현재는 가장 말과 아이들을 즐기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 자리에서 뭐 시키면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삶은 여행, 저는 삶과 여행이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산티아고가 저를 또 많이 바뀌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티아고 여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행 과정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한번 되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까 삶은 여행 노래 알죠? 이상은 먼저 번에도 다른 두 분하고 이상은이 몇 학번이냐 이제 그런 얘기를 물어보고 했었었는데, 사실은 이상은이라고 하는 친구가 제가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첫 학기 강의 수강생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그 강의할 때는 저는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그 여자인 줄 알았던 것은 88년도에 강변가요제에서 이상은 양 해가지고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살펴봤더니만은 제가 이제 첫 강의가 87년 2학기에 첫 강의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강의를 끝나고
88년도 여름에 아마 이제 강변가요제 때 그때 모습을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양이 2학년 때가 아닌가 싶어요. 강변가요제 때는. 그래서 근데 삶은 여행 그 제목에서 혹시 그 가사 기억나는 거 있을까요? 삶은 여행이라고 하는 그런 가사. 삶은 여행에서 여러 가사가 있지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삶도 여행도 모두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도 끝이 있고 여행도 끝이 있죠. 그래서 이건 저도 이제 삶과 여행이 상당히 참 의미가 깊고 그래서 이제 제목을 삶은 여행이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소개할 때 현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역사가 사진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꿈꾸는 길 산티아고 책에서도 저를 설명할 때 역사가 그다음에 사진가라고 하는 그 얘기를 썼고, 그리고 요거에 앞서서 제가 책을 냈던 것이 누정산 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사진가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이 책도 물론 거의 절반이 사진입니다. 절반이 사진이고 한데 사진가라고 하는 시각보다는 역사가라는 시각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역사가라고 하는 표현만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티아고를 다녀와서 사진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 어때? 뭐 행복하세요? 네. 야, 행복하세요? 라고 했을 때, 예, 하는 분들 거의 별로 없는데. 사실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뭐 40대, 50대, 60대가 다 있으실 텐데, 40년, 50년, 60년, 또 앞으로 70년, 80년을 살아갈 때 그 과정이 아주 녹록지 않습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표님 제주도 여행 잘하고 오셨는데 뭐 즐거우셨어요? 예. 가서 혹시 부부싸움 안 하셨습니까? 그럴 짬밥은 지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그런데 삶과 여행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이제 삶이라고 하는 거를 한자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아시듯이 한자는 표의문자입니다. 뜻글자입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생이라고 하는 글자는 두 글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소우자에다가 날일자. 그러니까 네 발 달린 짐승이 소가 애나무 다리를 걷는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거 김씨라고 하는 사람의 동자 견여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게 보물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보시듯이 여기 개울이 흐르고 애나무 다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동자가 지금 이 나귀를 아주 그냥 나귀를 안 가려고 하니까 막 잡아 끄는 모습을 보여요. 대신 나귀는 지금 꼬랑지를 내리고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왜? 네 발 달린 짐승이기 때문에 애나무 다리를 갖다 무서워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굉장히 힘든 과정, 힘든 여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 영어로 하게 되면 여러분 다 알듯이 트래블입니다. 그런데 이거의 원어는 트러블입니다. 트러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대학 다니고 할 때 여행 갈 때는 꼭 홀수로 여행을 가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짝수로 가게 되면은 둘둘 갈라쓰기가 쉬워요. 여행 가다가 뜻이 안 맞아가지고. 근데 셋이 홀수로 가게 되면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은 뭐 한 2, 3일 여행은 뭐 피곤하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한 달, 두 달 여행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피곤하고, 그럼 아주 예민해진다, 서로 다. 그래서 많은 다툼이 있고, 제가 그 아주 오래전에 아내하고 인도 여행을,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한 달 정도. 그런데 단체 여행을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체 여행을 가이드가 따라다니게 되죠. 근데 가이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이드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행을 하다 보면은 부부끼리 왔다가도 당분간 헤어져 갖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일행과 또 떨어져 다니다가 마지막에 만나자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여행 과정도 굉장히 힘든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과 여행은 이렇게 힘든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여행을 해야 되는지 하는 건 세 번째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제가 살아온 삶의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가와 사진가라고 하는 현재적 관점에서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역사가로서 살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난 이후에 사진가라고 하는 것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년 정도밖에 안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역사가에 대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사진가로서 산티아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역사가로서 한국사를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87년도 2학기부터 30년하고 한 학기를 강의를 했더라고요. 근데 정년이 보장된 정교수의 그와 같은 신분이 아니라 시간 강사, 강의 교수, 연구 교수, 어떻게 보면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와 같은 신분으로서 30년 한 학기를 강의를 했어요. 아마 정년하신 분들이 30년 정년하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은 한 대학에서 30년 시간 강사, 강의 교수로 강의한 사람은 아마 제가 유일할 거예요. 아마 기네스북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역으로 얘기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강의하는 과정에서의 삶이 평탄치 않았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을 수가 있겠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정년이 보장된 사람들에 비해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물론 저서, 그 다음에 공동 저서, 논문들도 다수는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저는 제가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역사학자라고 하는 표현을 안 씁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역사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 작가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안 씁니다. 저는 사진가. 여러분들도 다 사진가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다 역사가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는 주로 역사가로서 대학에서 오랫동안 30년 동안 강의를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역사가로서 저한테 또 한 가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사 편찬에 많은 제가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중앙사의 연구가 있고 또 지역사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저는 지역사 편찬에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한동안 국사편찬위원회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국가 중앙사도 이제 편찬에 관여를 했지만은 주로는 지역사 편찬에 제가 책임을 많이 맡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8년도에 간행된 안양시사라고 하는 8권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한 역할은 선장의 역할입니다. 이 책을 처음부터 구상을 해서 마지막에 마무리 될 때까지 한 100여 명의 필자를 선정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목차를 정해서 어떤 원고를 써달라고 하고 해서 전체적인 조율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해서 나온 것이 2008년도 안양시사입니다. 사실 요 당시에 있어서는 지역사에서 여러 갈등 때문에 이 책이 나올 당시에 여러 가지 아주 잡음들이 많았습니다. 그 잡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로서는 제일 애착이 가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 기사를 살펴보게 되면 좋은 평보다는 나쁜 평이 더 많아요. 근데 저는 그 나쁜 평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신경을 개의치 않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보고 평가를 해줬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시각이라든가 또는 뭐 기득권층과 어떤 서로 갈등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잡음들이 있었지만은 저로서는 상당히 뜻깊은 그와 같은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당시 만났던 사람들을 지금까지도 연결을 해서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14년도에 또 의정부 시사가 편찬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8권으로 편찬된 것인데 이것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과 또 간행을 했던 책임을 맡았던 그와 같은 책입니다. 다행히 이 책은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 출판문화 대상도 수상을 했던 그와 같은 책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2019년도에 전국의 누각과 정자를 다니면서 떴던 글과 사진으로 만든 책입니다. 전국의 누정을 한 몇 곳을 다녔지만은 이 책에 수록된 것은 페이지 여러분들이 보듯이 줄이고 줄였는데도 이렇게 두꺼워요. 450쪽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66개 누정을 중심으로 해서 쓴 책이 이 책인데 저는 사실 이 책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저희 가족들의 일상사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호주에 사는 아들내미가 한국에 왔을 때 야, 아빠 공황장애가 있는데 너 아빠 한번 2, 3일 동안 답사가는 데 같이 가. 그래갖고 복일도까지 2박 3일 동안 3박 4일 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저는 위에 오빠인 아들과 밑에 딸이 있는데 둘 다 역사를 싫어해. 근데 우리 아들내미도 그렇게 싫어했는데 3박 4일 동안에 둘이서 차 타고 다니면서 할 얘기가 누각과 정자를 보고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으니까 아주 유식화해서 해져가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우리 아들이 까메오 같이 사진에 보면 점점 몇 카트가 있고 제일 바쁜 게 우리 딸내미였었어요. 딸내미 사진은 없어가지고 원고를 여기 민속원이라고 할 출판사에 넘길 때 제 딸이 같이 갔었었는데 그 원고를 넘기고 나서 야 너도 그래도 좀 한칸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그래갖고 이제 추가로 원고를 하나 만들어갖고 우리 딸내미가 역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저희 어머님하고 다녔던 누각과 정자의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아내가 2003년도 7월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가을에 갔던 사진이 그러니까 마지막 여행길이 그렇게 될 줄 몰랐던 거죠. 근데 그 당시 사진이 이 안에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진과 대비돼 가지고 2003년도에 그 다리가 성선교 서남서의 성선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2003년도에 다시 이제 복원 작업이 돼가지고 2002년도 찍었던 사진과 그 이후에 찍었던 사진이 확연히 다른 모습을 이 책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 누정선책이 갖는 우리 가족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제가 서문에도 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역사가에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사진가로 또 한 가지가 또 추가가 됩니다. 자, 산티아고 순례길. 우리 갔다 오셨다고 그러죠? 응? 그 다음에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얘기 하도 여러 번 해서 다 아실 거예요. 응? 이 산티아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12사도라고 얘기하죠. 그 중에서 한 명이 산티아고입니다. 성야고보. 성야고보를 스페인어로 얘기하게 되면은 산티아고가 됩니다. 줄여가지고. 근데 이제 산티아고라고 하는 성야고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얘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 당시 유럽 사람들이 땅끝으로 생각했던 것은 바로 대서양이 시작되는 그와 같은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땅의 끝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산티아고 성 야고보가 배를 타고 건너가서 이 자리에 산티아고에 가서 선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모 마리아가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왔다가 여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첫 순교자가 되는 것이 성 야고보입니다. 제자들이 그 시신을 싣고 순례 선교 생활을 했던 산티아고에 가서 그 시신을 묻고 그 제자들도 거기에 같이 묻힙니다. 그러다가 800년이 지나서 다 잊혀졌다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성당이 세워지고 또 도시가 만들어져서 현재 산티아고라고 하는 그 같은 도시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하는 것은 산티아고를 만나러 가는 그와 같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산티아고로 여기가 지금 산티아고입니다. 산티아고로 가는 길은 이렇게 무수히 많은 길들이 있어요. 어디서 가느냐에 따라서 그 길들이 이름이 다 다릅니다. 리스본에서 출발하게 되면 이건 포르투갈 길이 되고 또 대표적으로 생장피에로 포트라고 하는 프랑스 땅에 출발하는 그 길이 가장 대표적인데 가장 오래되고 요 길이 프랑스 길.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을 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지만은 목적지는 모두가 산티아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생장피에로 포트 프랑스 땅 국경 부근이죠. 거기서부터 산티아고까지 49일 동안 걸어갔습니다. 보통 젊은 친구들은 33일 전후로 걷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천천히 사진도 찍고 하면서 49일 동안 다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피스테라고 무시아까지 저는 이제 버스도 타고 걷기도 하고 해서 다녀온 전체 일정을 따져보면 한 54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54일 동안에 다녀왔던 그와 같은 내용들을 저는 사실 떠나기 전서부터 나도 뭐 이런 책도 썼는데 또 다른 책들도 있는데 야, 다녀와서 나도 한번 책 한 권 써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사진도 잘 찍는데 사진 전시회도 한번 해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떠나기 전부터 전시회든 사진 뭐 에세이든 제목은 꿈꾸는 길 산티아고. 제가 젊었을 때부터 꿈꾸는 길을 산티아고를 가고 싶어 했었는데 여기를 가게 된 계기가 된 게 사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황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도 있었는데 제가 2년 전에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진단을 받고 나니까 육체적인 것도 그렇지만은 신체적인 것도 그렇지만은 심리적인 그와 같은 위축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지 하다가 맞아, 내가 예전에 꿈꾸었던 산티아고 길 여기를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해서 암 진단이 저한테 산티아고 길을 걷는 계기가 됐고, 다녀와서 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은혜롭고 감사하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제가 사진으로 담았고 이와 같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돌아와서 사진 전시회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사진 전시회도 역시 사진 전시회는 명동성당이야. 저는 딱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명동성당에 제가 7월에 귀국을 해서 명동성당에 알아보니까 그의 대관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누가 용케 제가 갔을 때 한 팀이 딱 곧 한실에 한 주일만 딱 취소를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천사가 예비해 주신 거다라고 생각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듯이 여기는 먼저 번에 저희 딸내미 와서 여기서 한번 강연을 했었죠. 우리 대표님 안 계셨다. 쌀과 사위, 그 다음에 작년에 그 아들
며느리, 그러니까 작년에 아들이 귀국을 해서 결혼식을 했는데, 아들은 출국을 했고, 다음날 출국하는 며느리가 전시회에 그 준비할 때 도와주러 왔던 모습입니다. 이번에 이제 인사동 갤러리 때는 여기서 여러분이 오셨었는데, 명동성당 갤러리에서 했을 때는 진짜 인산인해였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오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지금 벽에 걸린 액자들을 제가 팔았어요. 이 액자를 팔아서 수익금이 나면은 제가 걸었던 산티아고 순례길의 알베르게, 특히 도네이션 알베르게라고 해서 자기가 자원하는 만큼 돈을 내는 알베르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알베르게는 사람들이 도네이션이라고 하니까 이게 공짜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운영이 어려워서 그곳 알베르게한테 뭐 10만 원이든 뭐 얼마든 간에 기부를 하게 되면은 자원봉사자들한테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제 기부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생각외로 많은 돈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500유로씩 4군데 알베르게에 이제 기부를 했습니다. 한 300만 원 돈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사진가들이 무지 많습니다. 또 전시회도 많고. 그런데 전시회를 해서 수익금을 남기는 사진 작가, 사진가는 5%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저는 5%의 반열에 들어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시회 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책도 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시회 하나 하는 것 자체도 저로서는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은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그거 안 되겠다. 이렇게 전시회만 이제 아주 심혈을 기울였는데, 끝나고 나서도, 그러니까 제 대학교 박사과정이 은사님의 사모님인데, 은사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저를 또 아주 열렬한 또 팬이세요. 그래갖고 만날 때마다 또는 문자로, 책도 내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올해 들어서, 또 그럼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작성된 원고와 사진을 뽑아가지고 제가 이제 직접 편집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책을 만들려고 하면은 인디자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편집을 해요. 근데 사실 요즘엔 출판사에서 책을 잘 간행을 안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간행 안 해주면 그냥 1인 출판 이라도 해서 이제 한번 제가 이제 이걸 편집을 해봤습니다. 유튜브로 이제 배워가면서.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완성되는 PDF를, 제가 아까 그 전시회를 하면은, 이거는 명동성당이야. 라고 했듯이 사진집을 내면은, 맞아. 눈빛이야. 라고 저는 대표적인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PDF를 그냥 이메일로 그냥 보냈습니다. 사연을 얘기하고, 보냈더니만은 출판사 대표께서 그거를 읽어보시고, 한번, 사진도 괜찮고, 또 다음에 내용도 괜찮고, 또 처음 하는 편집이라고 하는데, 편집도 괜찮다고, 최종 PDF 만들어지면 한번 보내라고. 그래서 보냈더니만은, 계약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 인세 받고, 벌써 인세, 200만 원 받았습니다. 200만 원 받았는데, 책이 좀 많이 팔렸으면 좋은데, 그만큼 생각만큼은 많이 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지금도 이 책을 많이 선전하고 다닙니다. 어디든 간에, 요번에 산티아고도 제가 이걸 가져가려고 그럽니다. 이 책을 한 10권 정도 들고 가서 가는 곳 서점마다 이걸 뿌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산티아고 순례길에도 놓여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책은 한글로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진이야 모든 사람들이 세계 공통어니까 그냥 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한글과 영어가 병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분들도
이와 같은 걸 갖다가 이제 읽어보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책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사실 영어로 제가 이제 변기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은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지나면서 무수히 많은 외국 분들을 많이 만났고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영어 진짜 못합니다. 뭘로 해요? 다 구글 번역기 돌려가면서 주고받고 하면서 그와 같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면 알겠지만은 그와 같은 인물들,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라도 그분들이 제 느낌을 사진만이 아니라 글로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한글과 영문으로도 변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해서 출간 기념전을 인덱스 갤러리에서 인사동에서 다시 했었고 이거 갤러리에서 이걸 설치를 할 때 앞서 봤던 딸과 사이가 와서 도와주기로 했었어요. 근데 아침에 새벽에 전화를 해갖고 아빠 코로나 걸렸대. 그래갖고 우리 박민숙 부장님한테 제가 문자를 막 보내가지고 혹시 도와줄 분 없냐. 말과 아이들에서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이거 설치하는데 이 자리도 좀 계세요들. 응?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프랑스 땅 생장 피에르 포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보시듯이 796km 점차 가면서 키로수가 줄어듭니다. 처음에 가장 힘든 곳이 피레네 산맥을 넘습니다. 이게 한 1500m 정도 되는데 이 산맥을 넘어서 처음 만나는 곳이 스페인 땅인 론센소바에스라는 곳에 한 몇 킬로 지나가면은 이 프랑스 땅에서 스페인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도시와 마을들을 이와 같이 거칩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산티아고 0km 지점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려도 일반적으로 33일 전후로 걷는데 저는 49일 만에 여기를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게 되면은 완주했다는 완주증을 줍니다. 그 완주증에는 매일마다 세요라고 하는 도장을 받는데 그 도장을 사무실에서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완주를 했구나 해서 완주증을 줍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제 얘기할 때 제 일정을 보더니만은 가장 오래 걸렸어. 응? 응? 제가 49일이 아마 가장 오래 걸렸던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티아고 대성당인데 이 대성당 안에 앞서 말씀드렸던 성야고보의 그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티아고 순례길의 마지막 종점에 도착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표정이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표정들 가운데서 저는 참 인상 깊었던 것이 비 오는 날 이와 같이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비옷을 입은 상태 속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와 같은 이분의 모습을 참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나중에 뭐 끝나고 나서 사진 보여주고 또 에어드랍하고 사진도 그 에어드랍이 안 돼갖고 나중에 이메일로 사진을 보내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미국 여성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산티아고 대성당을 제 숙소에서 이와 같은 맛을 보면서 순례길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대로 대서양에 시작되는 즉 땅끝까지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피스테라고 하는 지역인데 순례를 상징하는 이와 같은 신발의 조형물입니다. 거기서 또 그 반대편에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 두 군데를 거쳐가지고 저의 산티아고 순례길에 그와 같은 것이 마무리되고 이와 같은 사진 전시회와 책자를 통해서 제가 2년 후에 다시 사진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것을 타이틀을 하나 더 넣게 됐습니다. 자, 앞서 봤듯이 무수히 많은 마을과 성당과
뭐 아름다운 모습들을 지나고 그 풍경들도 아름답지만은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이제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라고 얘기하듯이 아름다운 풍경을 조금 생각나는데 그 사람들하고 나눴던 대화, 그때의 상황 평생 남습니다. 지금 이제 이분은 지금 여기서 이게 그 오리온이라고 하는 알베르게인데 여기는 제가 유일하게 한국 음식을 먹어봤던 알베르게입니다. 한국 분이 한번 같이 동업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비빔밥을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저고, 그 다음에 요분이 미국 분인데 이분은 여러 번 같이 만났어요. 지나가다 만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피스테라에서도 마지막 날 거기도 우연히 또 만났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아들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분한테도 사진을 제가 이제 여기서 만났던 이 모든 분들한테 사진을 다 전달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진 찍을 때 다 허락을 받았어요. 아예 문구를 만들어서 당신 사진이 산티아고 사진 전시회에 전시될 수도 있는데 허락해 줄 수 있느냐 하게 되면은 대부분 어떤 사진인데 보여줘야 될까? 그럼 보면은 이 사진 나한테 보내줄 수 있어? 당연히 보내줘야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이게 아이폰인데 아이폰끼리는 바로 에어드랍으로 이제 우리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듯이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기종은 안 돼요. 그래서 그랬을 때 카톡에다가 이메일 주소를 받아가지고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받았던 사람들한테 모두에게 그 사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보낸 분들이 한 6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하고 계속 지금도 소통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진 전시한다는 걸 이제 들었고 하니까 아들내미를 그러면은 보내겠다. 그랬는데 아들이 마침 워싱턴에 출장 중이래. 그냥 그 며느리를 보낼까 뭐 근데 마지막 날 진짜 며느리가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까 봤던 요 사진을 작은 사진이요. 요 사진을 가리키면서 기념사진으로 찍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들한테 허락을 받았듯이 이 사진도 여기에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며느리가 허락을 받고 이 사진을 또 게재를 했었습니다. 지금 보듯이 다 하나하나마다 인물마다 이게 지금 다 큰 사진을 이게 한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쪼갠 거죠. 얼마나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얼마나 또 많은 추억이 있겠습니까? 그런 추억 때문에 제가 다시 9월에 다시 산티아고 순례길을 또 걷습니다. 그러니까 제 책에도 제가 그런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은 산티아고 순례길은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가본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은혜롭고 감사로운 그 같은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고, 그러면 여행을 통해서 삶의 어떤 변화가 나한테 주어졌는가? 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참 여행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삶과 여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걸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언제부터 여행을 좋아했지? 그걸 또 떠올리다 보니까 제가 딱 떠오르는 게 제가 고2 때 여행을 또 했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면은 입시 준비 때문에 굉장히 공부를 해야 될 텐데, 그것도 한 달 동안 무전여행을 했더라고요. 생각나는 게. 강원도로 해가지고, 남해안까지 가서 서해안으로 거쳐 올라왔을 때, 제가 그 애갓집이 충북 옥천입니다. 충북 옥천에 도착했을 때, 저희 예숙모가 저를 보시더니만, 거진 줄 알고, 응? 그래서 밥이라도 한 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족한 거예요.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그때 나한테 여행의 인자가 있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퍼뜩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내와 뭐 거의 한 달 동안 북인도 여행을 같이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아들과는 한 달 정도 이제 아들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제가 이제 먼저 번에도 이제 잠시 이야기한 적이 있었었는데,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좋은 대학, 나쁜 대학 방향이 결정된대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아들 데리고 둘이서 터키, 이집트 한 달 동안 배낭여행을 했습니다. 다녀오니까 아들 성적이 내리막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철없는 아빠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아들이 그래서 좋은 대학을 못 갔어요. 결국에 가서 좋은 대학을 못 가고 본인도 그런데 대신 아들의 꿈이 있더라고요. 그 아들의 꿈은 뭐였었냐면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게스트 하우스를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더니만은 나중에 저하고 또 군대를 제대하고 남인도 여행을, 배낭여행을 둘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갔다 와서는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자기 가겠다. 그래서 1년 동안 워킹 홀리데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컨 비자를 받기 위해서 또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와 같은 아주 험한 일을 갖다가 하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경우도 있었었는데, 저희 아들이 근무했던 데가 양공장입니다. 양공장인데 누구는 하루 종일 털을 깎는데요, 털. 누구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살을 도려내고, 저희 아들내미가 하루 종일 했던 일은 양의 생식기를 도리는 일이었다라고 그럽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병원에서 주사 맞는 모습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철없는 아들, 그러니까 우리 아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아들이 양공장에서 생식기를 도려낸 일을 하루 종일 그걸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잠시 귀국했을 때 그 손을 보니까 칼로 그걸 얼마나 도려댔는지 굳은 살, 피멍이 들린 걸 봤을 때 아들을 믿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결국엔 지금 아들은 이제 호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하면 돈이 필요한 그 돈은 없으니까 할 수는 없고, 대신 요리하는 대학을 다니면서 지금 아주 좋은 레스토랑에서 셰프로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아빠하고 다녔던 그와 같은 터키, 이집트 배낭여행이 결국에 이 아들의 일생을 바꾸게 됐구나. 그래서 저는 굉장히 참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에 있어서 저희 아들이 그와 같은 경험 때문에 자기 길을 개척했듯이, 저는 여행도 그렇고 사람이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게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경험은 우리가 모두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들 추천하는 것이 독서라고들 얘기를 하죠. 간접 경험을, 많은 독서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독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진짜 직접적인 그 경험이 되는 거죠. 그 여행을 통해서 삶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의미를 되새길 수 있고,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도 너희가 좀 덜 먹고 또 아끼면서 여행을 많이 다녀라,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행은 단계적으로 여러 즐거움을 줍니다. 자, 하여간 2박 4일 간단하게 떠날 때 모르겠지만 한 달 여행, 또 해외여행을 갈 때 되게 되면은 가기 전에 비행기 표를 끊고 어떻게 다닐까 계획을 세웁니다. 떠나기 전에 그 계획 세우는 거 얼마나 행복하고 재밌는지 모릅니다. 또 다니면서는 힘은 들지만은 못 보던 풍경, 이국적인 모습들 보면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녀와서는 저같이 사진 전시회를 할 수도 있고, 블로그를 만들 수도 있고, 유튜브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사진을 그냥 구경할 수도 있고, 다녀와서 과거의 회상을 하면서 되새김하는 그와 같은 재미. 저는 그래서 여행은 그와 같은 세 단계의 즐거움이 있는 그와 같은 걸 참 즐기기 위해서 여행을 참 많이 권장을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다 보면은 결정해야 될 갈림길이 나옵니다. 갈림길이 나오면은 일단 선택을 해야 돼요. 어디로 갈 것인가. 제가 이제 순례길에 비유를 하면은, 순례길에서 갈림길이 나오면은 제가 선택하는 길은 항상 좁은 길,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 좁은 길은 더 멀고 길어요. 넓은 길은 편하고 짧습니다. 우리가 이제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응? 짧고 굵게 가느냐, 응? 뭐 길고 가늘게 가느냐, 뭐 사람마다 선택이 다를 수가 있죠. 응? 근데 저는 하여간 여행에 있어서는 항상 좁고 긴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 길을 항상 저한테 너무나 편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걸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레온이라고 하는 아주 제일 큰 대도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레온에서 갈라지는 그와 같은 갈림길이 있는데, 제가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넓은 길, 짧은 길로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당연히 그 길로 가는 건 줄 알고 그 길을 선택을 하고 알베르게를 갖다가 예약을 보통 안 했는데 거기는 예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외국 친구들을 같이 가다가 그 외국 친구들은 왼쪽으로 가는데 저는 예약을 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갔어요. 야, 하루 종일 걷는데 대로변 옆을 따라 걷습니다. 그 대형 트럭들이 지나가는 소리, 세상에 이런 순례길이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줄을 잘 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응? 길을 한번 잘못 들어섰다가 하루 종일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그 길을 더 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 반나절을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자, 그 선택에는 이와 같은 책임이 따릅니다. 역시 삶도 마찬가지죠. 응?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선택했을 때 그 책임이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선택이 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좋은 선택도 나쁜 선택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쁜 선택도 결국에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저는 그 경험을 앞서 말씀드렸던 레온에서 그 큰 길, 차수를 따라서 걸어갔던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하루 반나절이 힘들었지만은 딱 지나고 나니까 이 길이 나한테 너무 축복을 주는 길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부터 만나는 길은 모두 다 아주 행복해. 응? 그러니까 저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3년도 7월에 올해가 이제 아내가 이제 세상 떠난 지 2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예요. 그 시기가 1년 반, 2년 정도를 저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해야 되니까 강의만 하고 오게 되면은 천장 보고 누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때 생각하면은 진짜 생각하기 싫다고 그때 중1, 중3 때인데도 애들도 기억을 할 정도입니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끝나고 나면 강의 평가를 해요. 학생들 아주 정확합니다, 진짜로. 저 사실은 그 대학 때 강의 평가가 굉장히 좋은 편이었었어요. 자랑입니다. 근데 1년 반, 2년 동안에 그 대학에서 강의 평가는 최악이었었어요. 그만큼 제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강의에서도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는 눈은 정확한 거죠. 근데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걸 극복했는지 저도 잘 몰라요. 뭐 시간이 약이었겠죠. 그런데 그와 같은 가장 큰 아픔과 슬픔을 겪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만나는 슬픔과 아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평탄한 삶은 아니었지만은 뭐 암도 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짜로 지금도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중1, 중3 때 보내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극복하고 난 이후에 있어서는 그 아이들도 다른 사람들이 뭐 힘들고 어려운 건 별거 아니었라고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도 이제 각자 이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이제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연. 우리가 이제 갈림길이 나오듯이 또 살다 보면은 우연찮은 일들이 생기게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암 걸리려고 걸린 것도 아니고 우연하게 걸렸죠. 근데 그 우연하게 걸린 암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나한테는 왜 이런 게 생겼지? 아주 한탄할 수도 있지만은 또 생각해 보면은 그래 뭐 나한테 오히려 이게 조기 발견된 것이 얼마나 감사해. 또 이 암을 계기로 해서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고, 또 암 진단을 받으니까 암 진단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노잣돈도 생겨요. 이게 아주 풍요롭게 쓰고 왔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삶에도 마찬가지죠. 또 제가 이제 이번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데도 오래 걷다 보니까 이게 또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녀보신 분은 알지만 이제 사리아라고 하는 지역서부터는 이제 100km 남짓 되는 지역인데 거기서부터 걸어도 완주증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 순례객 말고 여행자들도 많이 걷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그래서 저는 사리아에서부터 숙소 걱정이 될 수 있으니까 사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숙소를 예약을 했어요. 숙소를 예약을 했는데 날짜를 착각을 해가지고 내일 날짜인데 제가 오늘 날짜로 오늘 도착을 한 거예요. 하루가 남았습니다. 하루가 남는데 그러면은 그 전에 있었던 데 자는 게 좋을까? 사리에서 자는 게 좋을까? 하다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문의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서 버스 타고 루고라는 데 한번 갔다 오는 것도 좋겠다 하는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 그래서 이제 사리아라고 하는 도착을 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1시간 거리 루고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스페인 그 이후에도 포르투갈 스페인 여행을 한 달 동안 또 여행을 했었었는데 제가 다녀본 도시 가운데 가장 좋았던 것이 바로 루고라고는 지역입니다. 로마 시대 때 그 성곽이 그대로 남아져 있고 또 저는 갈 때마다 가는 날이 장난이라고 축제예요. 부르고스에서도 밤새 축제하는데 그 축제 즐기느라고 제가 노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알베르게는 10시면 문을 잠가버리거든요. 밤새 축제 즐기다가 노숙을 했고, 루고를 갔더니만은, 여기는 또 축제가 어떤 축제인가 하면은, 로마 시대 때 그와 같은 걸 재현하는 축제를 해요. 어마어마합니다. 가는 날 또 장날 또 루고 축제로 또 즐기다 오고, 그러니까 우연한 그와 같은 것이 또 역시 또 즐거움을 주게 되는 그와 같은, 뭐 즐거움을 안 주고, 진짜로 여러 가지 그 힘든 과정을 주는, 예를 들면은 저는 포르투. 그러니까 포르투갈에서 리스본이 수도고 또 가장 좋아하는 도시가 이제 포르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산티아고 순례를 끝나는 사람들이 포르투를 여행을 많이 해요. 저도 이제 그래서 포르투를 통해서 리스본까지 와서 또 그 세비야로 해서 스페인 또 한 달 동안 여행을 했는데 포르투에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 응? 그래서 이제 그럼 포르투 가서는 한국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면은 한국 민박을 갖다가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열차 안에서 막 두드렸더니만은 이틀을 이제 포르투에 있을 예정이었었는데 하루는 자리가 없대요. 그다음에 하루는 뭐 있을 수 있다고 하고 해서 이제 하루 다른 데서 호텔에서 자고 한인 민박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산티아고 도착했을 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아까 보셨듯이 그때부터 좀 기침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계속 비를 피스테라, 무시아 갔을 때도 비를 맞고 다니고, 그 다음에 비고 포르투에 도착했을 때도 계속 기침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이제 기침을 하고 그랬었는데, 뭐 저는 이제 비 맞고 그래서 감기련이 생각을 했었죠. 근데 한인 민박에서 이제 그 다음날 들어갔는데 아침에 이제, 한국 음식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기침을 하고 이제 주인하고 저하고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검사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서 자가 검사를 딱 했더니만은, 이게 양성이 딱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짐 싸갖고 나왔습니다. 짐 싸갖고, 아파트 일주일 얻어가지고 거기서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포르투에 이틀 있으려고 했던 것이 8일 동안 포르투에 있었어요. 원래 리스본에서 마드리드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어딜 또 들리려고 했었는데 비행기 표도 다 날아가고, 저한테는 참 일정이 완전히 뒤틀리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됐지만은 그와 같은 우연이 또 지나고 나면 또 추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우연도 삶에 있어서도 또 여행에 있어서도 다 자기 밑거름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삶에 있어서 우리가 욕심들이 많아요. 부모들은 자식한테 바람이 또 많고, 그와 같은 것은 사실은 자꾸만 덜어내야 됩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죠. 여행에서 특히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다 보게 되면 배낭의 무게는 자기 인생 업보의 무게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사파가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례를 상징하는 조갑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도착에서는 편리한 도구들이 다 있었겠죠. 여러분들이 샤워를 하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샴푸를 하고, 또 뭐 린스도 하고, 남자 같은 경우는 뭐 크림으로 해갖고 면도도 하고, 산티아고 순례길 그걸 다 가져가려고 그러면 이와 같은 짐이 됩니다. 저도 갈 때 기능성 반팔 2개, 팬티 2개, 바지 2개, 그 다음에 비누 1장, 매일마다 도착하면은 빨래, 안 마르면은 옷빈에다가 배낭에다 이렇게 묶고 다니면서 말리고. 그러니까 배낭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욕심을 덜어내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순례길을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여유로움이 생기고, 그다음에 마음을 덜어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저한테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만큼 여유로워지고. 그런데 군대 제대하고 나면 3일 되면은 사회인으로 돌아갑니다. 금방 바뀌어요. 저는 그래도 좀 아직까지는 순례길 다녀오고 나서 여유롭고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그래도 많이 유지가 됐는데, 그 마음이 점차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순례길을 한번 떠나려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60대 제가 이제 중반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죠. 여태까지 남은 삶이 있으면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었듯이, 제 삶의 과정이 생각하기 따라서는, 참 힘들었겠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힘든 과정도 많이 있었죠. 힘든 때도 있었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힘든 것이 점차적으로 없어지고, 가벼워지고, 그렇다고 지금이라고 해서 제가 뭐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신체적으로 남만큼 건강한 것, 공황장애에다가 지금도 뭐 네달마다 검사 받으러 가고, 그러니까 여러 객관적인 상황, 그 다음에 뭐 또, 아내 하늘나라 한 지 20년이 됐고, 또, 그러니까 생각하기 따라서는, 불행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고 참 행복합니다. 사실 지금 제가 행복한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제가 이제 먼저 오랫동안 살았던 곳이, 강동구 명일동에 오랫동안 살았었습니다. 거기는 사실 살기는 환경은 여기보다 좋아요.
근데 제가 돈이 없어서 일로 이사를 왔어요. 응? 응? 빚도 갚고 그러기 위해서 그쪽 아파트 팔고 뭐 그래서 이쪽으로 여기 좀 싸더라고요. 응?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 와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다니는데 아주 좋은 교회를 만났어요. 응? 진짜로 참 은혜롭고 그다음에 좀 건강한 교회. 응? 말씀도 그러시고 행동도 그러시고 실천도 하시고 또 그 교회를 만났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말과 아이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 이사 와서도 강의를 하게 되면 학교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가 끝이었습니다. 말과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우연하게 작년 가을에 우연한 계기에 바람길 서점에서 참여를 하게 되고 또 올해 들어와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저는 진짜로 한사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여기에 모임도 많고 근데 처음에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카톡바 이렇게 많은지 몰라. 응? 여기 생기고 저기 생기고 이거 찾아다니기 바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1학년 때 그 강의실 찾아다니듯이 응? 이거 너무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제가 즐겁고 행복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삶에 있어서 교회와 말과 아이들이 주는 저에 대한 행복감, 감사함,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는 참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응? 초등학교서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 그러니까 어떤 때 이제 저희 딸내미 이제 주로 저는 아들내미는 호주에 있으니까 또 아들하고 대화보다는 딸하고 대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떤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친구들과의 관계를 보면서 아빠 참 잘 사셨네요. 응? 근데 감사하죠. 그런 얘기 들으면은.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제가 행복한 것은 아들, 딸. 참 착하게, 바르게. 남들이 생각하면은,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고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우리 아들내미가 그냥 셰프로서 역할을 거기서 하고 있고, 또 딸내미, 저는 사실 딸내미가 서울대학교 갈 줄 알았어요.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수능 다 안 망치고 결국에 수시에서 이대를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재수를 하라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딸내미가 자기가 갈릴 길에 이대를 선택을 했어요. 자기는 그냥 이대 가겠다. 그리고 아까 이제 다른 분하고도 자식이 어떤 꿈이 있다. 참 행복한 거다라고 얘기했듯이 저희 딸내미는 대학 갈 때도 딱 진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기가 엄마에 대한 아픔이 있어서 그런지 심리학과를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사업과 아니면은 심리학과를 가겠다. 근데 결국에는 이대 심리학과를 갔습니다. 심리학과를 가고 그다음에 이제 논문도 세월호에 관련된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중년 여성의 상실에 관련된 것이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논문을 쓰고 그래서 딸내미의 그런 모습들이 저로서는 굉장히 참 대견스럽고 그래서 저는 딸 전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딸내미가 이제 심리학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정신과에서 레지던트 그런 수련 과정이 있습니다. 3년 과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서울 순서가 어떤 때는 아산병원, 삼성, 서울 이렇게 순서별로 해갖고 시험을 봐요, 이렇게. 근데 딸내미는, 서류 전형하고 시험에서는 다 돼. 모든 데 다 됐어, 이게. 근데 이게 면접에서 안 되는 거예요. 면접에서도 어디가 되느냐? 서울대, 아니면 연대, 아니면 고대까지가
마지노선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삼성 서울병원에서 거기서 이제 3년 레지던트 과정을 뽑는데 보통 한 명을 뽑는데 삼성에서 서울병원에는 2명을 뽑았습니다. 2명을 뽑는데 한 사람은 서울대 출신이고 한 사람은 연대 출신, 둘 다 남자입니다. 군대도 다 갔다 오고 또 나이도 더 많고. 그다음에 저희 딸내미하고 셋이서 이제 면접을 하는데 물론 세 사람한테 다 물어보긴 했죠. 1년차 레지던트, 그러니까 1년차 인턴 과정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은 그걸 다 수용할 수 있겠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저희 딸내미는 수용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 결국 딸내미가 인턴 과정이 됐습니다. 1년짜리죠. 남들 3년 할 때 똑같이 3년 과정 시험을 봤는데 1년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민이 된 게 그 다음에는 중앙대 뭐 어디 다른 면접이 남아져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1년짜리를 갈림길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1년짜리가 결국에는 그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래 있는 더 계기가 됐습니다. 레지던트는 3년 하면 끝나지만은 1년 있으면서 1년 인턴 과정과 더불어서 연구소에서 그 일을 하면서 거기서 한 4, 5년, 5, 6년인가 있었어요. 그것이 본인한테는 캐리어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결국 그 삼성서울병원을 다니면서 심리 상담소를 차렸어요. 끝나고 나서 6시 이후에 상담소에 가서 예약제로 상담을 받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잡이 된 거죠. 아주 잘 됐어요. 그러니까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작년서부터는 삼성서울병원 그만두고 거기에 지금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전념을 하면서 책도 한 권 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책 가지고서 이제 강연도 한번 했었었는데 그 책이 또 저희 딸내미한테 여러 가지 또 축복을 많이 줬습니다. 물론 이제 실세 한 15,000권인가 이제 인쇄를 했죠. 거기다가 얼마 전에는 베트남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출간이 됐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또 대만어로 또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가천대학교에서는 다음 학기 2학기부터 심리학과 이제 전공 강의를 또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심리학과 쪽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박사학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저희 딸내미는 박사 과정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석사학위 가지고서 결국에는 우리 딸내미가 선택했던 갈림길이 이와 같은 축복을 주고 그 당시엔 너무 안 좋았지만은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나름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 모자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제 기준이 너무 넘칩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와 말과 아이들, 그다음에 친구들, 그리고 아들과 딸, 가족들, 이것을 통해서 저는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그다음에 남은 여생 가능하면은 남한테 폐해 안 끼치고 또 도와주고 베푸는 삶, 그런 남은 여생을 살았으면 하는 것이 꿈이고 소원입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죠. 남은 어디까지 또 여행을 제가 할지 모릅니다. 근데 신다는 데까지 여행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남은 여생, 그 다음에 여행, 또 축복되고 감사하는 그와 같은 여행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오래 얘기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